2025년 7월 1일, 새로운 하반기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요. 기술, 사회, 그리고 정책까지 이 2025년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변화들을 다루고 있어요.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 복잡한 정보들 속에서 정말 핵심적인 흐름, 그리고 놓치면 안 될 그런 통찰들을 딱 뽑아내서 여러분이 좀 더 큰 그림을 보실 수 있게 돕는 거, 그게 목표죠. 네,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정말 다양한 관점들이 많더라고요. AI의 그 눈부신 발전, 또 뭐랄까 그 이면의 고민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아주 근본적인 구조 변화 문제, 또 예측하기 어려운 정책 환경까지. 네, 2025년의 중요한 단면들을 오늘 좀 깊이 있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사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인공지능, AI 같아요. 그쵸? 이게 그냥 작업을 돕는 수준을 이제 넘어서서 AI 에이전트라는 개념이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더라고요. 자료들을 보면 이건 마치 스스로 생각하고 계획해서 복잡한 일까지 처리하는 그런 지능형 비서 같다고 할까요? 맞습니다. 그게 진짜 핵심이죠. 그 구글 제미나이나 MS 코파일럿 같은 서비스들이 딱 보여주잖아요. 이제 AI는 단순 명령 수행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목표 설정하고 또 여러 단계의 작업을 스스로 처리하는 그런 단계로 진입한 거죠. 기업들도 이제 그냥 실험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 비즈니스 성과로 이어지는 슈퍼 유스 케이스, 그러니까 확실한 성공 사례를 찾는데 아주 집중하고 있어요. 단순히 효율성 높이는 걸 넘어서 뭐랄까 조직 전체의 가치를 바꾸려는 그런 시도들이죠. 근데 참 이런 엄청난 기술 발전에는 항상 그 어두운 면이랄까? 그런 게 꼭 따라붙는 것 같습니다. 그 중국 딥시크 같은 오픈소스 모델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게 혁신을 앞당기는 긍정적인 면도 분명 있지만 데이터 무단 사용이나 보안 문제, 심지어 이게 악용될 가능성까지 걱정스러운 지점들이 참 많아요. 자료에서도 이런 우려가 계속 나오고요. 네, 실제로 그런 문제들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죠. 뭐 개인정보 유출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고요. 딥페이크를 이용한 여론 조작이나 금융 사기 같은 범죄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자료 보면 한국의 AI 인재 유출 문제가 아주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는데요. OECD 최하위권이라는 분석까지 있더라고요. 이런 상황은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인구 문제랑 또 맞물려서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국도 그 AI 기본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내년 초 시행을 앞두고는 있는데 여전히 시민사회에서는 뭐 학습 데이터의 공정성 문제라던가 아니면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구제할 건지 이런 구체적인 보호장치가 더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참 기술 발전 속도를 제도가 따라가기 좀 벅찬 느낌이랄까요? 네, 그렇죠. 그리고 기술 변화의 또 다른 축으로 가상자산 시장 이쪽에 새로운 움직임도 주목해야 합니다. 관련 기사를 보면 특히 그 스테이블 코인하고 실물자산 토큰화 RWA라고 하죠. 이게 중요한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는 게 좀 인상 깊었어요. 2024년에 거래량이 무려 3배나 늘었다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뭐 국채나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하는 그 RWA 시장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그 디지털 금융하고 실물 경제를 연결하는 뭐랄까 다리 역할을 톡톡히 하면서요. RWA 시장 규모도 벌써 14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해요. 블랙록 같은 아주 거대 전통 금융사들까지 이 시장에 뛰어드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운영 과정을 단순화하고 거래는 즉시 이루어지고 또 24시간 시장이 열려 있다는 장점, 이런 것들 때문이죠. 이것도 기존 금융 질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흐름입니다. 이야, 기술이 이렇게 정말 빠르게 변하는 동안에요. 우리 사회의 근본 구조 자체도 엄청난 변화를 맞고 있네요. 바로 인구 문제입니다. 통계청 전망 보면 정말 심각한 수준이던데요. 네, 맞아요. 현재 한 5천만 명 넘는 인구가요. 2072년이 되면 3,600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건 그 내용이에요. 생산 연령 인구는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는데 고령 인구는 전체 거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과 한 30여 년 뒤 2058년이면 일하는 사람 1명이 노인이랑 유소년 1명 이상을 부양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와,
상상하기 좀 어려운 부담인데요. 이런 변화가 이미 현실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료들에서 잘 보여주듯이 노인성 질환 때문에 의료비가 급증하고 청소년들의 고립감 심화, 자살률 증가 문제도 있고요. 또 이상한 현상이 학생 수는 주는데 사교육비는 역대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고 대학 등록금 인상 압박도 커지고 있고 사회 곳곳에서 그 영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사회 시스템 전체의 지속 가능성,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기술하고 사회 구조가 급변하는 가운데 그럼 정책과 정치 환경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요? 이 부분은 좀 불확실성이 더 커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여러 중요한 정책들이 추진 중이긴 합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배출권 거래제나 전력수급 기본계획 같은 장기 과제도 있고요. 금융 분야에서는 AI 도입을 좀 촉진하기 위해서 망분리 규제를 완화한다거나 AI 보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치적 불확실성도 무시할 순 없죠. 국제위기그룹 ICG가 2025년 한반도를 주요 분쟁 예상 지역 중 하나로 꼽았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고요. 특히 미국 대선 결과나 국내 정치 상황이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네, 국내 상황만 봐도 여러 현안들이 있죠. 여러 매체 정보들을 종합해보면 검찰총장 사의 표명 문제나 검찰 개혁 논란, 또 부동산 문제에 대한 대통령 언급, 그러니까 주식시장 활성화를 강조한다던가 하는 국회 내 갈등도 있고요. 여러 이슈가 참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요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기술이나 사회 문제 해결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것도 계속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AI 혁명과 가상자산의 진화라는 이런 기술적인 변화, 그리고 심화되는 인구 문제와 사회적 과제들, 또 불확실성 속에서 방향을 찾고 있는 정책과 정치 환경까지 2025년을 조망하는 여러 자료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기회와 위협이 공존하는 기술, 또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시급한 사회 구조, 그리고 여전히 좀 안개 속인 정책 방향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사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살펴본 내용들이 그냥 단편적인 뉴스를 넘어서 여러분께서 좀 거시적인 흐름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고 사회 구조가 근본적으로 재편되며 지정학적 불안정성까지 커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던 일의 역할, 또 공동체의 역할, 그리고 국가 안보라는 개념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오늘 논의된 여러 정책들을 넘어서는 어쩌면 더 깊은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